미드필드에서 볼 받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이상하게 패스는 나한테만 안 오고, 또 어쩌다 나에게 한번 볼이 온다고 해도 상대 압박에 순간 당황해서 바로 뺏긴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래 측면이나 수비에서 뛰다가 갑자기 중앙으로 들어와 미드필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미드필드를 보면서 프로 선수가 되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공을 받는 건 항상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움직이는데도 공이 잘 안 오고, 막상 받아도 수비가 많아서 리턴만 내거나 당황해서 뺏겨버린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나서 공을 받기 전 움직임에 대한 생각과 볼을 받고 나서 플레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제가 프로 무대까지 경험하면서 공부하며 수없이 부딪히고 실패한 끝에 깨달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드필드에서 더 좋은 플레이를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미드필드에서 진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축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미드필드에서 여유있게 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미들 지역은 항상 사람이 많고 내가 움직이는 순간에도 무조건 누군가는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비와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단순히 거리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공간은 곧 시간입니다. 내가 공간을 만들어 두면 수비가 나에게 달려와 붙기까지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 짧은 찰나가 완전히 다른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드필드에서 좋은 플레이를 하려면 공을 받기 전에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공간, 즉 시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까요? 대부분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을 가진 선수에게 가서 패스를 받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미드필드에서는 그 방법만으로는 공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비도 공을 못 받도록 나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이죠. 내가 공을 받으러 움직이는 순간 이미 수비는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공을 가진 선수가 어디로 볼을 연결할지 미리 읽고 있는 것입니다. 즉 3자에게도 볼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공을 받으러 가는 움직임을 하되 내가 그 선수에게만 볼을 받는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패스가 연결될 곳까지 미리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말로만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면서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선수가 볼을 잡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A라는 선수에게 직접 패스를 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축구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볼을 받으러 가는 동시에 A가 어디로 패스를 연결할까를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이 실제로 C에게 들어가는 순간 제가 먼저 예측을 하고 있었기에 상대방보다 한 박자 먼저 반응을 해서 C가 논스톱으로 저에게 리턴을 주거나 패스를 줄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가면서 볼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 수비는 대부분 제가 움직이고 나서 반응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패스를 예측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보다 한 박자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박자가 바로 공간, 즉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했던 빌드업 팁을 말씀드리면, A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저는 일부러 A를 막고 있는 수비의 뒤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볼을 받으러 가는 것 같지만 3자가 저를 볼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죠. 그럼 C가 공을 받는 순간 저는 상대보다 먼저 반응해서 논스톱으로 리턴을 받고 전개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포항 스틸러스에서 부천 FC로 이적한 김종우 선수도 저희 채널에 나와 3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고 오시죠. 이제 프로 레벨에 올라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한 그 3자를 이용하는 거, 내가 내 플레이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까지 볼 수 있는 선수가 축구를 좀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또 많이 생각하게 된 게 광주에서 그때 이정현 감독님한테 배우면서 약간 정의를 좀 내려주는데, 그러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에 대해서, 아마추어는 그냥 딱 나랑 이 상대, 내 동료 하나만 본 그 정도의 딱 수준인 거고, 프로 선수는 3자를 이용할 줄 아는 게 프로 선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때 한번 모셔야겠네.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해가지고 그 3자를 이용하는 게 축구를 잘하는 선수다. 이처럼 프로를 가고 프로에서 더 좋은 축구를 하는 선수들은 단순히 나와 공을 가진 선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공이 어디로 연결될지, 즉 3자까지 포함해서 한 수 더 앞을 생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자에 관한 이야기는 미드필드만 해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측면이든 수비든 공격이든 결국 더 높은 레벨로 갈수록 더 좋은 퀄리티의 축구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걸 인지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엄청난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3자를 이용한 움직임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는 A에게 직접 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높은 축구를 하려면 A가 다음에 어디로 패스를 줄지를 미리 예측하고 3자 패스로 공을 받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운동장에서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압박이 심한 중앙 지역에서 빠르게 볼 처리를 해야 합니다. 미드필드에서는 계속해서 촘촘하고 빠른 템포로 공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잔발로 볼을 다룰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사이드나 수비를 보던 선수들이 미드필드를 봤을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잔발로 공을 다루는 감각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이드나 수비 지역은 미드필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볼을 처리할 수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또 압박이 한쪽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시야도 더 열려있다 보니 템포가 미드필드와 비교해 조금 느려도 플레이가 되는 순간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 리듬감과 템포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죠. 하지만 미드필드는 다릅니다. 잔발로 공을 다루지 못하면 살아남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드필드에서는 사방에서 수비가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드필드에서는 언제든지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낮은 자세로 잔발로 볼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낮은 자세로 어디로든 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낮은 자세? 뻔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무릎과 엉덩이를 낮추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훈련할 때는 비교적 여유가 있다 보니 괜찮지만 시합에 들어가면 템포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 순간에 몸이 습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낮은 자세를 항상 의식하고 준비해두지 않으면 미드필드에서는 플레이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한 실수가 자세를 낮추라고 하면 무릎과 엉덩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를 낮춘다는 건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무릎과 엉덩이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는 곧게 세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 자세가 만들어지면 중심이 낮아져서 방향 전환이 빨라지고 압박이 와도 몸싸움을 버틸 수 있고 잔발로 공을 촘촘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누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공부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걸 다시 쉽게 풀어서 전달하려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슨 아카데미를 만든 이유이기도 해요. 저희는 아이들이 단순히 선생님이 시키니까 따라하는 축구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더 좋은 방법과 기준을 스스로 갖고 좋은 퀄리티의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고 환경도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걸 현실로 만들어주려면 결국 좋은 선수들만큼이나 좋은 지도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시기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수의 성장 속도도 성장의 질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계속 배우고 공부하며 그 과정을 컨텐츠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자 패스를 미리 읽고 공이 연결될 곳에 한 박자 먼저 반응해서 수비와의 공간을 더 만들자. 둘째, 무릎과 엉덩이를 낮추고 볼을 잔발로 다룰 수 있도록 하자. 이것들을 인지하고 미드필드에서 한 단계 더 좋은 선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소년 선수들과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축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